안녕하세요. 워크플레이스 연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를 맡은 이재균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에서 워크플레이스 소개를 먼저 해드리며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지 연동을 보다 쉽게 동기화하기입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에서 조지 연동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고 조지 연동 관련 API를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연동 배치 흐름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SO를 통한 타 서비스 연동 채용기입니다. SSO 관련해서 OOS 2.0과 SAML 2.0 관련한 연동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 워크플레이스에서 연동할 수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로그인 연동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로그인 연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결제 알림을 슬랙으로 받아보기입니다. 슬랙 봇을 먼저 추가하고 워크플레이스 어드민 서비스에서 연동 설정을 한 뒤 결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알림까지 받아보는 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인트로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소개입니다. 워크플레이스란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 정보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스 기반의 그룹웨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플레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근태, 구성원, 회계, 비용, 워크플로우, 그리고 기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 근태는 이제 출퇴근 관련된 기록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구성원 쪽에서는 사원 관리 정보를 관리하며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 휴직 구분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회계는 전표, 채권, 채무, 결산, 자금, 보고서, 관리들을 제공하고 있고 입력된 전표를 세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용 서비스는 법인카드의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스크래핑되어 빠르고 편리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제 서식이나 결제 문서의 서식뿐만 아니라 결제의 흐름을 보다 쉽게 또 빠르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입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란 워크플레이스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기능을 제어하거나 워크플레이스의 연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 고객사 기업 정보 시스템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있고 워크플레이스와 연동을 시킴으로써 기업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는 고객사의 SSO 페이지 연동과 그리고 조직 및 사원 정보를 연동함으로써 이원화 관리를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로그인하여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워크플레이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는 상태이면 트라이얼 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가 되며 해당 트라이얼 신청을 통해서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신청을 만약에 마치게 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본 정보 설정에 회사명과 연동키 그리고 로그아웃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동키는 워크플레이스 서비스 신청 시 생성된 회사의 아이디이며 향후 API 연동키로 사용되고 이 키로 인해 권한 및 식별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조직 연동을 보다 쉽게 동기화하기입니다. 조직 정보 및 사원 정보를 워크플레이스에서 조직 정보와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에서 조직 정보 설정을 확인해 보면 사원의 속성을 이루고 있는 고용 형태, 직급, 직책, 사업장, 사원 번호, 사원, 추가 정보, 부서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연동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고객사의 기업 정보 시스템의 조직 및 사원의 정보의 연동사항을 워크플레이스에서 추가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먼저 디벨로퍼스에서 조직 연동을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 이관을 먼저 해놓는 것이 연동에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레스의 구성원 서비스를 보시면 데이터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고 데이터 임포트 메뉴에서 조직도, 기본 정보 설정, 추가 정보 설정, 그리고 사원 정보 등록까지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원 정보 등록은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내용을 채운 뒤 업로드하여 사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관에서 조직도 바로가기를 하면 고객사 조직 정보를 바탕으로 부서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워크플레스에서 부서를 설정해 둔 상태라면 해당 단계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또한 인사 발령 여부에 따라 조직도 설정 방법이 다르며 아래 그림과 같이 트리 형태의 조직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인사 발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해당 내용을 보시면 바로 추가 및 삭제, 그리고 부서의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만약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를 하게 된다면 디벨로퍼 112와 같이 해당 부서가 추가가 되고 그 해당 부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사 발령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인사 발령을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수정 버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버튼이 생기게 되고 개편 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직 개편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팝업이 뜬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된다면 개편 기준일과 함께 부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부서를 수정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여 저장하면 해당된 부서에 변경된 내용이 저장되게 됩니다. 기본 정보 설정입니다. 기본 정보 설정 바로하기를 통해서 고객사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 형태, 직급, 직책, 사업장, 사업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사원의 속성 정보를 설정하고 직급이나 직책 등의 사원 정보 항목을 여부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 여부와 예로 설정된 항목은 사원 정보 입력 시 보여지게 되고 사원 검색 노출 여부 칼럼을 보시면 검색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태나 회계 서비스 사용 여부 및 인사 발령 사용 여부에 따라 기본 정보 설정 항목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에서 고용 형태를 보시면 고용 형태의 항목이 보이며 오른쪽 부각 같이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항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수정하여 저장을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사원정보 등록입니다.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초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에 따라 샘플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초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사용자 방식이 있고 관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된 샘플 파일의 입력 안내 시트에 사원 일과 추가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트별 항목을 입력하고 업로드하여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로드한 엑셀에 입력 오류가 있거나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노출되게 됩니다. 앞에 데이터 이관에서 고객의 조직 정보나 사원 정보를 등록에 마쳤다면 이제 워크플레스 디벨로퍼스 화면에서 조직 연동을 원하는 항목들을 설정하여 on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on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데이터 이관에 추가했던 항목들과 익스터널 키 칼럼이 표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 on으로 설정된 항목은 워크플레스에서 조회는 가능하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직 연동 관련 API를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고용 형태에 대해서 클릭을 하고 고용 형태 설정이 on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플레스에 설정된 고용 형태 리스트들이 일단 조회가 되며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해당 고용 형태의 익스터널 키를 설정을 하시고 업로드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급도 직급의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 익스터널 키로 해당 직급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셔서 업로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는 부서명, 그리고 상위 부서, 그리고 각각 그 해당되는 익스터널 키를 입력하시고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사원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름,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익스터널 키를 입력하시고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원번호입니다. 사원번호 자동 부여를 사용으로 해놓고 사원번호 구분명과 그리고 1년 번호 길이를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사원번호 생성할 패턴이 생성이 되며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는 이제 워크플레이스 설정한 속성과 선택 항목명이 보이게 되며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키를 입력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어 저장하면 됩니다. 조직 연동 관련 API 참조입니다. 앞에서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에서 조직 연동 설정에서 각 항목들의 온 설정이 끝났다면 조직 연동 관련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기업 정보 시스템의 조직 정보의 변경이 일어나면 이 API, 조직 연동 관련된 API들을 사용하고 그에 맞게 워크플레이스에 반영이 됩니다. 각 API들은 아래 내용처럼 공통된 리퀘스트 헤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헤더를 보시면 XNCP API 게이트웨이 타임 스태프와 그리고 XNCP IAM 어세스 키 그리고 XNCP API 게이트웨이 시그니처 V2가 있습니다. 헤더의 타임 스태프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시간에 밀리초 단위로 제공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IAM 어세스 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 그리고 계정 관리, 인증키 관리에서 어세스 키와 스크립트 키가 한 쌍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생성된 어세스 키를 하나를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시그니처 버전 2는 위에서 사용했던 API들의 바디와 그리고 메소드들 그리고 어세스 키 아이디들을 합쳐서 시크릿 키로 암호한 서명을 의미합니다. 아래 소스에 자바로 된 소스가 있으며 보시면 스트링 빌더로 통해서 메소드와 스페이스 그리고 URL 그리고 뉴라인과 타임스태프 다시 뉴라인 그리고 어세스 키를 이용해서 어펜더를 하고 그리고 인증키 관리에서 받았던 시크릿 키 한 쌍으로 암호화하여 다시 인코드된 베이스 64 스트링으로 변환하여 이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유 형태 API 내용입니다. 보시면 추가 REST API가 있으면 고유 형태를 추가할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메소드로는 포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에 URL과 그리고 컴퍼니 ID 그리고 EMP 타입 그리고 익스터널 키를 사용하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 바디 파라미터로는 고유 형태의 이름과 그리고 고유 형태 다국어명 그리고 사용 여부 그리고 고유 형태 노출 순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요청 예시를 보시면 해당 고유 형태의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고유 형태의 익스터널 키를 입력하여 바디 내용을 함께 고유 형태를 추가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응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형태 수정 API입니다. 메소드로는 풋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며 똑같이 마찬가지로 컴퍼니 아이디와 익스터널 키를 파라미터 값으로 패스 파라미터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청 예시를 보면 똑같이 고유 형태에 대해서 수정하는 요청값과 그리고 바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응답 예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리턴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형태 삭제 API입니다. 고유 형태 정보를 삭제하는데 메소드 값으로는 delete 값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컴퍼니 아이디와 익스터널 키는 마찬가지로 패스 파라미터로 입력하게 됩니다. 고유 형태 조회 API입니다. 메소드 값으로는 ge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컴퍼니 아이디와 고유 형태에 따른 익스터널 키 값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 예시를 보면 해당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API 테스트 EMP 타입 2라는 익스터널 키를 사용하여 해당 고유 형태의 값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응답 예시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테넌트 아이디, 컴퍼니 아이디, 그리고 익스터널 키, 그리고 다국어가, 그리고 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형태 목록 조회 API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소드는 get 메소드를 사용하며 뒤에 EMP 타입 패스 뒤에 익스터널 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로는 오프셋이나 리미트 값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여부는 아니고 추가로 만약에 제한을 하시거나 오프셋 값을 원하는 값을 원하신다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요청 예시를 보시면 get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enp 타입과 그 뒤에 오프셋 값, 그리고 리미트 값을 사용하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 예시를 보시면 elements 안에 해당되는 고형태 목록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리고 토탈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급 추가 API입니다. 메소드로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패스로는 컴퍼니 아이디, 그리고 그레드라는 이제 직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익스터널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바디로는 마찬가지로 직급명, 그리고 직급에 대한 다국어명, 그리고 사용 여부, 그리고 노출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예시와 보듯이 그레이드 테스트 1이라는 직급을 추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상적으로 추가가 완료되어 200일 OK 리스판스가 왔으며 추가된 해당된 내용이 보입니다. 직급의 수정 API입니다. 메소드는 풋을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external key, 해당되는 external key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삭제 API는 delete 메소드를 사용하며 키와 패스는 다 동일합니다. 직급 조회 API입니다. get 메소드를 사용하며 해당되는 직급의 external key를 입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직급 목록 조회 API입니다.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그레이드를 사용하여 뒤에 external key를 사용하지 않고 목록을 조회합니다. 각각의 응답에 대한 응답 예시가 있으며 응답 코드는 200, 201, 그리고 400, 500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통 정상인 경우 200이나 200대 번대의 응답 코드를 내리며 선택 코드를 내리며 400번이나 500번은 요청에 대한 실패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서버에 인터넷 서버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응답 예시를 보시면 400 에러가 났으며 그레이드가 직급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추가하는 REST API입니다. 메소드로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앞에 메소드는 이제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디파트먼트라는 주소를 쓰고 있고 뒤에는 external key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요청 헤더를 사용하고 있고 패스 파라미터는 기와 동일하고 그리고 요청 파라미터 바디에는 부서의 기본명을 쓰고 있고 부서명의 다국어 그리고 부서 외부 키 그리고 상위 부서의 external key, 그리고 부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외부 이메일 수신 여부, 그리고 조직도, 부서, 노출 순서 이렇게 바디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청하여 추가된 요청 예시이며 그에 따른 응답 예시입니다. 조직 부서 수정 API와 그리고 삭제 API, 조직 조회 API, 그리고 조직 목록 조회 API는 기존과 동일하며 각각의 메소드 차이가 있고 external key를 사용하는 것과 조직 목록 조회했을 때 external key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요청 예시에 따른 이제 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원 정보를 추가하는 REST API입니다. 메소드로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URL로는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employee 그리고 그에 따른 external ke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 바디 파라미터가 사원 관련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요. 로그인 아이디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입사일,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성별, 닉네임, 그리고 로케일 정보, 그리고 타임존 정보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번호, 주소, 상세 주소, 기본 이름, 그리고 다국어 이름, 부서에 대한 external key, 그리고 겸직 부서에 대한 external key, 그리고 고형태에 대한 external key, 직급에 대한 external key, 그리고 직책에 대한 external key,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타입,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어드민, 관리자 설정인지 아니면 유저 사용자 설정에 대한 정보. 만약에 관리자 설정이면 초기 비밀번호 값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저인 경우는 유저가 받을 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여부로는 로그인 아이디부터 이메일, 그리고 입사일, 그리고 기본 이름과 그리고 부서 키, 외부 키, 그리고 겸직 부서 이제 external 키, 고형태 external 키,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타입, 그리고 각각 앞에서 설명한
어드민 또는 유저에 따른 비밀번호 설정 값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요청 예시이며 API 테스트 익스터널 1에 대한 사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추가를 했고 그에 따른 응답을 받아서 추가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응답 예시를 다시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 설정 타입은 어드민으로 했고 그 어드민에 설정한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라는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응답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수정 API, 그리고 사원 삭제 API, 그리고 사원 조회 API, 그리고 사원 목록 조회 API가 있으며 각각의 REST 메소드와 그리고 패스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로켈 코드와 타임존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로켈 코드는 이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간체, 번체,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있으며, 그리고 타임존은 위와 같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참고해서 API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REST API입니다. 추가 정보를 추가하는 A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소드로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고, 컴퍼니 아이디와 그리고 add attribute 관련돼서 익스터널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바디로는 이제 필드 타입과 속성명 다국어와 그리고 상호 검색 노출 여부, 그리고 선택형 데이터 리스트, 그리고 익스터널 키, 선택형 속성 기본명, 그리고 선택형 속성 다국어명,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드 타입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서술형인지 아니면 이제 YN형인지 선택형인지 날짜형인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청 예시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하는 요청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응답 예시입니다. 추가 정보 이제 수정 API와 그리고 추가 정보에 대한 삭제 API, 추가 정보에 대한 전체 리스트 API입니다. 각각의 메소드 맞게 호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전체 리스트 API에 대한 응답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REST API는 이제 API 덕스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링크에 보시면 해당 링크에서 각각의 API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그리고 값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직 연동 배치 흐름입니다. 앞에서 조직 연동 관련해 설정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REST API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시스템 간의 조직 정보가 연동이 된다면 각 항목별로 배치 작업을 통해서 동기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직 연동은 사업장 연동, 그리고 직계지책, 공용태 연동, 부서 연동, 그리고 사원 연동, 추가 정보 연동 순으로 1배치 단위로 실행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고객사 배치 서버를 통해서 조직 연동 배치를 시작하시면 되고 그 배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워크플레이스에 반영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실패 시 롤백 프로세스는 고객사 사내 정책에 맞게 적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 한 단계 안에서 일부가 실패했을 경우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한 단계 전체가 실패하는 경우 배치를 중단할 것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SSO 통한 타 서비스 연동 체험기입니다. OOS 2.0과 SAML 2.0 연동 흐름입니다.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는 SP 방식, 서비스 프로바이더 방식으로 SS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SAML 2.0과 OOS 2.0을 지원하고 있고 SS 연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OOS 2.0 기반의 SSO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웹브라우저에서 URL을 접근하여 워크플레이스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제 워크플레이스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인지 시스템으로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고객사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자체 제작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사용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고객사 로그인 페이지에서 정책에 따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고객사 시스템에서 인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발급합니다. 만약 고객사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다면 3에서 4단계를 생략하셔도 되고 바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는
어세스 토큰을 반환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성 코드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최초의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발급 요청 시 받은 리퀘스트 중에 워크플레이스 인증 시스템의 리다이렉트 URI로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리다이렉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어솔라이제이션 코드를 파라미터를 고객사 인증 시스템에 어세스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고객사 인증 시스템은 어솔라이제이션을 검증한 후 그리고 어세스 토큰을 발급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어세스 토큰을 파라미터로 고객사 인증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고객사 인증 시스템은 어세스 토큰을 검증한 다음 그리고 사용자의 로그인 이메일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레이스 인증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워크플레이스용 인증 토큰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SAML 2.0 기반의 SSO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워크플레이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에 있는 URL을 접근하거나 워크플레이스 앱을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워크플레이스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객사의 인증 시스템으로 SAML 리퀘스트를 생성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객사 인증 시스템에서는 SAML 리퀘스트가 올바른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고객사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자체 제작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고객사의 로그인 정책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 비밀번호로 고객사 인증 시스템에 인증 처리가 완료가 된다면 그리고 SAML 리스판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사 시스템에 이미 로그인되어 있다면 로그인 페이지를 생략하고 바로 SAML 리스판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SAML 리스판스를 워크플레이스에 미리 등록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SAML 리스판스를 고객사 시스템에 전달한 SAML 리퀘스트의 ACS URL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미리 등록한 인증서로 SAML 리스판스를 검증하여 인증 및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워크플레이스용 인지 토큰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OOS 2.0과 SAML 2.0에 대해서 연동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로그인 연동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이트를 접속해서 미리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구글 어드민과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 사이트를 이렇게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구글 어드민 계정에 로그인을 해뒀습니다. 이제 SS 연동, 로그인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어드민에서 앱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종류가 보이겠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SAML 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할 앱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앱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그리고 맞춤 SAML 앱 추가를 클릭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워크플레이스 SSO 테스트 1으로 자 일단은 앱 설명 이름을 쓰고요. 계속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정보 옵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DP 메타데이터로 다운로드하는 거 방식 하나랑 그리고 옵션 두 번째 거는 이제 SSO URL이랑 그리고 엔터티 ID 그리고 인증서 복사하기 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밑에 옵션 두 번째 걸 활용해서 아마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SSO URL이랑 엔터티 ID랑 그리고 인증서는 다운받아 놔야 되는데 일단 미리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 놓겠습니다. 펌 파일로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 펌 파일을 미리 받아 놓겠습니다. 나중에 설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일단 이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서비스 제공 업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업체의 세부 정보를 여기 입력하게 됩니다.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저희가 해놨던 이제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의 이제 SSO 연동 설정 부분을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구글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연동을 할 거니까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로그인 연동을 클릭하게 되고 이 이제 그러니까 ACS URL과 그리고 엔터티 ID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저기다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ACS URL을 먼저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entity id URL 값, 메타 값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성 메타도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치게 됩니다. 마침을 누르면 이제 저희가 생성한 앱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약간 화면을 잠깐 다시 가보면 기존에 두 개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추가한 워크플레스 SSO 테스트 1이라는 이 사물 앱이 추가됩니다. 다시 클릭해보면 상세 화면으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상세 화면에서 사용자 SS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정을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이 부분 설정을 저장하게 됩니다. 다시 앱 상태로 들어가면 이렇게 앱 상태가 있고요. 저희 이제 여기 SP에서 제공하는 세부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클릭해 보면 저희가 아까 전에 ACS 이제 URL과 그리고 엔터티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하게 됐는데요. 워크플레이스 디벨로퍼스에 있는 콘솔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SSO 관련된 설정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SS URL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증서에 대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인증서 관리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앞에서 아까 전에 중간 단계에서 봤었던 SS URL이랑 그리고 인증서가 있습니다. 인증서는 제가 이미 아까 전에 이거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상태고 네, 여기서 이제 SS URL을 복사하여 저희 콘솔 창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사물 이제 SS 연동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워크플레이스 로그인을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워크플레이스 해당되는 회사에 대한 도메인을 접속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로그인 창이 떠야 되는데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계정 관리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당되는 계정을 선택해서 클릭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계정으로 SS 연동이 되어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네, 잘 설정된 것 같고요. 네, 잘 로그인 되어 이제 넘어간 거 확인했고요. 이 PPT 장표를 보시면 일단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설명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로그인 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 로그인 연동입니다. 기타 서비스 로그인 연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로그인 연동을 한번 시연해 볼 거고요. 우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이제 애저 포탈에 일단 먼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 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으로 로그인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테스트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사물로 SS 연동을 해놓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제를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로그인 연동으로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해제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기타 그 서비스를 사용할 건데 일단 이거는 놔두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설정을 먼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탈을 로그인 하시면 여기에 이제 애저 액티브 그리고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클릭해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저희는 이제 갤러리에 없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비갤러리 형태로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거 앱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쓰는 건데요.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똑같이 테스트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추가된 상태에서 먼저 확인해 볼 게 이제 저희 SSO, 이제 싱글 사인온 이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설정이 순서대로 가이드가 나온 건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썼듯이 이제 뭐 엔터티 아이디랑 그리고 ACS URL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편집을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포탈에서 제공을 똑같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VS 서비스에서 이제 로그인 연동 콘솔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지금 OOS인데 OOS가 아니라 썸으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어세스 할 수 있는 이제 URL 그리고 엔터티 아이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CS URL을 복사를 하고 여기 회신 URL인데 여기다가 이걸 붙여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티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다시 콘솔에 가서 이제 엔터티 아이디를 다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일단 설정이 되고요. 가능이 됩니다. 설정을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불러오면 제가 이제 입력한 엔터티 아이디에 관련된 URL이랑 그리고 이제 ACS URL, 핵심 URL을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자 특성 클레임을 일단 넘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인증서 이제 파일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쌈을 사는 인증서가 있고요. 이 쌈을 사는 인증서의 베이스 24를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으시면 이게 아마 이제 CR 파일로 확정 파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걸 펌 파일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자를 이 파일이 있는데 이걸 일단 정보 가져오기로 해서 이 확정자 파일을 펌 파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확정자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자 바꿔서 미리 인증서 파일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콘솔에 파일 등록에 펌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펌 파일로 바꾼 걸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등록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URL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워크플레이스에서 테스트 설정에 그리고 로그인 URL과 로그아웃 URL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일단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콘솔에 있는 웹 로그인 URL에다가 복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 복사를 했고 로그아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 다음 여기다가 로그아웃 도메인 URL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이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까 설정한 파일들과 이제 이렇게 로그인 URL, 로그아웃 URL이 적용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고 그래서 바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용자 그룹, 마찬가지로 사용자 그룹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그룹 추가를 하고 선택 항목 보시면 선택 항목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해당 사용자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고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이 계정에 대해서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이렇게 설정하고 하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으니까 설정까지 끝났고 이제 정말 로그인이 정말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S 이제 URL과 로그인 URL 그리고 로그아웃 URL 그리고 파일 등록 펌까지 마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이제 적용 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워크플레이스 이제 각 생성된 도메인 회사를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있는 계정을 로그인을 선택하도록 나오고요.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워크플레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SSO 로그인 연동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해당 PPT에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결제 알림 슬랙으로 받아보기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먼저 실습을 먼저 할 건데요. 슬랙과 그리고 저희 접속할 워크플레이스를 로그인을 해놓으면 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슬랙에다가 미리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앱 같은 거 있는데요. 우선 결제 알림 슬랙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앱을 먼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봇에 대한 앱입니다. 이 앱을 추가를 먼저 하고 여기서 검색할 보스를 검색해보면 여기 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얼타임 메시징 API를 받을 수 있는 봇이고요. 저희는 RTM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봇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봇을 누르면 이렇게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슬랙에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가할 이제 봇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allow test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화 웹 추가를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봇에 대한 API 토큰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API 토큰은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저희 워크플레이스에 설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 복사를 미리 해놓고요. 나머지 설정은 이제 만질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통합을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저장이 되었고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연동할 워크플레이스 도메인을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만들어 놓은 회사를 로그인하여 접속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서비스 중에 이제 어드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접속을 하고 접속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 연동 설정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이 슬랙에 사용이 있는데요. 슬랙을 일단 연동 설정을 클릭해 보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함으로 클릭하시고 이 앞에서 이제 사용했던 봇 토큰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서 슬랙에 있는 이제 API 토큰 아이디를 복사한 걸 이 부분에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게 관리자가 일단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설정이 되면 이제 다시 워크플로우. 저희는 결제를 문서 작성해서 알림을 받아야 되니까 이 워크플로우 안에서 알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랙을 만약에 서비스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제 알림에서 이제 슬랙 탭이 생기고요. 슬랙 탭에 있는 항목 저희는 이제 이거 일단 다 받는 걸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알림 받아봐야 되니까 받는 걸로 전체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고요. 저장이 정상적으로 되면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자 할 설정들을 해봤고 이제 각각 그 사용자, 이제 슬랙을 쓰는 사용자가 그 앱을 받을 알림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 계정 자체가 그냥 이 알림을 받을 계정이라고 판단하고 그냥 일단 여기 있는 유저, 여기 있는 프로필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멤버 아이디가 있어요. 이 멤버 아이디를 복사를 미리 해놓고요. 이래야지 이 계정으로 이 봇에 알림을 받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한 걸 가지고 이 사용자의 내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제 슬랙 멤버 아이디 입력한 게 있어요. 멤버 아이디에서 복사한 걸 붙여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영된 거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썼던 계정이랑 워크플레스 계정이랑 현재 이 계정끼리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연동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로 고침을 해서 제가 추가한 앱이 안 보이는데 여기 윗부분에 있네요. 네. 알러 테스트 부분이 있고 이게 이 알러스 이제 도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설정은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결제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해당 결제 문서에 대한 알럿이 이 메시지의 보수로 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 문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저희 일반 문서를 그냥 아무거나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식에 뭐 그냥 일반 서식 테스트 작성라고 하고요. 테스트라고 하고 이 정도만 입력하고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처리할 사람이라서 공유는 일단 빼고요. 그래서 이 계정으로 이제 문서를 등록하면 이제 제가 아까 추가했던 알러스 테스트라는 곳에 해당 제가 일반 서식 테스트 작성이라는 제목과 이거 완료 처리가 되었다는 이제 곳이 메시지가 붙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디로 이 계정 저희가 알럿 받을 계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 알럿을 받아보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로그아웃을 하고요. 기존에 접속했던 거 말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부재 일정.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연차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월 3일. 네. 그래서 연차 알림 테스트라고 입력하고요. 여기서 이제 담당자 지정이 있는데 이 담당자 지정을 보면 처리할 사람을 일단 넣지 말고 전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있었던 계정, 워크플레스 계정에 전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슬랙 계정으로 이 보스로 통해서 공유된 문서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하고 알림 테스트입니다 라고 해서 사이를 작성하고 전체 공유해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다른 계정으로 연차 이제 부재 신청을 했고 그게 전체 공유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전에 있던 계정으로 해서 이 공유된 내용을 도시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제 이제 알림을 슬랙으로 받아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PPT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전형적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상으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